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현희입니다. 오늘은 스포츠과학,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건강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나는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건강하다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봐. 나는 건강하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건강하다는 것은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1948년도 세계보건기구 WHO죠. WHO에서 건강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자,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건강하다는 것은요, 병이 없거나 약하지 않다, 장애가 없다. 이것 플러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안녕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웰빙이라고 합니다. 웰빙. 다른 말로 이것을 건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원문을 보시면 health, 건강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 상태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disease나 infirmity, 허약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자, 오늘날은요, 지금 WHO의 정의를 보시면 건강이란 지금 상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죠. 상태 개념으로 오늘날에는 이러한 상태 개념인 정적 개념에서 동적 개념으로 건강을 파악하자라는 주장이 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상태, 웰빙 대신에 well balanced life 라는 동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well balanced life. 뭐가 아주 잘 조화된 삶이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well balanced life. 네. 워라벨이 생각이 나네요. 워라벨. 여러분, 워라벨은 뭐죠? work와, 즉 사회적인 나와, 그리고 나의 이 life, 내 삶이 이것이 조화를 이룬 balanced, 조화를 이룬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 여기서 보시면 건강의 정의를 이제 단 한 문장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조금 있다가 동영상 시청 후에
약 25분간의 질의응답 및 과제 제출 시간에 건강의 정의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페이지에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서 쓰셔야 하는 거죠. 건강, 헬스의 정의. 건강이란, 자, 아까 WHO, 그 초기 WHO 건강의 정의에서도 살펴봤듯이 건강이란 단지 몸에 병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땡땡으로 양호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보세요. 네, 지금 퀴즈예요. 퀴즈. 여러분 스마트폰을 꺼내서 WHO의 건강의 정의 하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떤 사람은 정신적, 어떤 사람은 양심적, 어떤 사람은 도덕적, 어떤 사람은 물질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찾으셨나요? 정답은 네, 영적 건강이에요. 영적 건강. 영적으로, 영적이라는 것은 spiritual, S-P-R-I-T-U-A-L, spiritual, 영적으로 또 양호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은 8주차에 1차 영양평가가 끝나고 나서 9주차서부터는 이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 즉 이 라이프, 다른 말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 영적, 즉 지덕체,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다시 말해서 지덕체의 전인을 이제 이 전인 교육을 통한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물어보시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체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체력이란 피트니스라고도 하죠. 피트니스는 영어로 피트니스, 우리말로 영어의 피트니스를 그대로 우리가 피트니스라고 씁니다. 피트니스는 넓은 의미에서는 건강이란 뜻이에요. 광의에서는 넓은 의미. 하나, 좁은 의미, 협의에서는 이것은 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체력에는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건강 관련 체력. 네. 그리고 건강 관련 체력에는 다시 보시면 유연성, 그리고 두 번째 근력, 그리고 세 번째 지구력, 그리고 네 번째 신체 조성이 있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네 가지. 그 다음 운동 체력이 있어요. 운동 체력.
운동 체력 또는 운동 기능 체력, 운동 관련 체력이 있어요. 운동 기능 관련, 여기에 다시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자, 첫째, 유연성이란 무엇인가? 유연성은 영어로 플렉서빌리티인데요. 관절의 가동 범위예요. 그럼 유연성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 관절의 가동 범위가 크다? 요가 선생님처럼 관절의 가동 범위가 크다? 이것이 아니라 관절의 가동 범위가 크다가 아니라 유연성이 좋다는 것은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정상적이다 라는 거예요. 정상적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재를 업로드했습니다. 그 교재는 출력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 교재에 제가 설명하는 모든 내용을 다 교재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잘 노트 필기하셔야 돼요. 잘 필기하셨다가 나중에 영양평가 할 때 이 내용들을 잘 추가해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집중하시고요. 주의를 집중하시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잘 필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연성이 좋다는 것은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정상적이다. 즉 관절이 정상적인 가동 범위 안에 있다. 유연성이 좋다는 것은 관절이 정상적인 가동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유연성이 좋은가?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죠? 여러분의 팔을 올려보세요. 천정을 향해서. 네. 팔을 올리는 관절은 견관절이죠. 견관절은 180도 견관절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팔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180도. 그런데 만약에 50견통이 있는 우리 엄마는 팔을 조금 올리다가 아야아야 하세요. 또는 팔이 뻣뻣해서 잘 펴지지가 않아요. 어깨가 잘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유연성이 나쁘다. 유연성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어떤 정상적인 각도, 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으면 유연성이 좋은 것이고요. 어떠한 동작을 할 때 정상적인 가동 범위에 이르기 전에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그 뻣뻣함 같은 어떤 제약을 느낀다면 그것은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목을 돌려보세요. 목을 돌려서 회전시켜서 오른쪽을 쳐다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옆을 쳐다볼 수 있으면 머리가 있죠, 여러분? 쳐다볼 수 있으면 이 목관절의 유연성이 정상적인 가동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90도를 회전할 수 있다면. 그런데 내가 지난밤에 잠을 잘못 잤는지
목을 좀 돌리려 그랬더니 뻣뻣하고요. 아파요. 이러면 여러분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근력. 근력이란 근육이 수축하는 힘을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muscular strength, 근육이 수축하는 힘.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물건 하나를 손에 쥐고 팔꿈치를 구부려 볼게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려 볼게요. 옆에 있는 물건, 저는 덤벨 하나를 이렇게 들고 팔꿈치를 구부렸어요.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을 팔꿈치 입장에서는 이것을 플렉션이라고 합니다. 플렉션. 주관절을 플렉션하면 주관절을 플렉션할 때 사용되는 주동근인 이 상완 이두근이 수축을 하게 돼요. 상완 이두근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길이가 짧아져요. 이렇게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단축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단축성 수축. 여러분 지금 덤벨을 팔꿈치를 펴보세요. 팔꿈치를 펴면 이렇게 폈습니다. 팔꿈치를 폈어요. 여기 덤벨이 있고 팔꿈치를 펴면 이 팔꿈치를 펼 때 사용되는 관절인 주관절, 팔꿈치 입장에서는 익스텐션이 되는 거예요. 익스텐션이 되고요. 근육의 길이는 즉 팔꿈치를 펴는 데 사용되는 주동근인 상완 이두근의 근육의 길이는 길어져요. 이렇게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여러분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지금 필기하고 계시죠?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신장성 수축. 다시 말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도 수축이요.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도 수축이에요. 즉 근력이란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고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성 수축과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신장성 수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죠? 이렇게 앉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앉아 계시죠? 아이고. 다리를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무릎이고요. 엉덩이고요. 발. 지금 무릎을 지금 한번 펴보세요. 펴면 이렇게 펴겠죠. 무릎을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시는 거예요. 무릎의 입장에서는 이 슬관절, 무릎의 입장에서는 무릎을 편 게 익스텐션이죠. 익스텐션인데 이 무릎을 펴는
펼 때 사용되는 주동근인 허벅지 앞쪽 근육. 여러분 간호학과니까 요거 허벅지 앞쪽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제가 앞으로 대퇴사두 이렇게 명칭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대퇴사두근 입장에서는 무릎을 펼 때 단축성 수축을 하는 거예요. 단축성 수축. 여러분 지금 무릎을 폈다가 다시 무릎을 다시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다시 무릎을 구부리면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무릎을 구부리면 이것은 슬관절의 입장에서는 관절의 입장에서는 플렉션이 되는데 플렉션. 하지만 이 대퇴사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엇이 될까요? 대퇴사두근의 입장에서는 신장성 수축이 되는 거예요. 신장성 수축.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근력이란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고 여기에는 1번 단축성 수축과 그리고 2번 신장성 수축이 있다. 그 예로는 암컬, 덤벨을 가지고 암컬을 할 때 또 대퇴사두를 수축시키는 거. 레그 익스텐션이죠.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동작, 이것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예가 되겠죠. 암컬에서는 팔을 접을 때, 플렉션 할 때 단축성 수축, 펼 때 신장성 수축. 레그 익스텐션 시는 무릎을 펼 때 단축성 수축, 무릎을 펼 때 단축성 수축, 무릎을 접을 때 신장성 수축이 되는 겁니다. 다음 지구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 지구력이란 인듀어런스 스트렝스, 즉 근지구력이란 근육이 버티는 힘이죠. 버티는 힘. 근력이 힘의 이 색이라면 지구력은 근육에 버티는 힘이에요. 근육에 버티는 힘. 그리고 지구력에는 심폐지구력이 있어요. 심폐지구력이란 심장과 폐의 기능이에요. 심장과 폐의 기능, 심폐기능. 심장과 폐의 유산소성 능력이에요. 심폐지구력은 심폐지구력이 좋다는 것은 심폐기능이 좋다는 것이고 이것은 심장과 폐의 유산소성 능력이 좋다라는 거죠. 유산소성 기능이 좋다. 유산소성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요. 운동을 할 때 그 활동근에 지속적으로 이 활동근이 움직일 수 있도록 혈액과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혈액과 영양분을 담은 혈액을 공급해 줘야 돼요. 영양분과 그리고 우리가 호흡으로 들이마시는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혈액을 지속적으로 활동근에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원활할 때, 이 능력이 좋을 때 심폐지구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2.195를 달리는 마라토너는 이 유산소성 대사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근육이 지치지 않고
우리처럼 근육이 쉽게 피곤해져서 더 이상 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혈액이 잘 공급돼서 산소와 영양분을 담은 근육이 쉽게 지치거나 피로가 축적되지 않고 잘 버티는 그런 심폐지구력이 좋은 거죠. 마라토너들은. 그리고 근지구력은 여러분 오래 매달리기, 중고등학교 때 오래 매달리기 할 때 이제 잘 버티는 능력 같은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유산소성 대사와 운동 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신체 조성. 신체 조성이란 체성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인바디를 통해서,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이 신체 조성, 즉 체성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지에 보시면 수분 양이 적당한지, 무기질량, 근육량, 지방량, 각종 영양의 상태, 근육의 발달 정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신체 조성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양호한지, 아니 모자른지, 아니면 과다한지, 그래서 정상적인지, 아니면 정상을 벗어나서 모자른지 과다한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신체 조성 점수가 좋아요. 점수가 좋다면 여러분의 체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체 조성이란 체성분으로서 건강 관련 체력의 네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